영국 런던 상공의 공기는 그날 유난히 무거웠다. 왕실이 자리한 이 도시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스캔들을 견뎌왔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기자회견도, 대변인의 성명도 없었다. 그러나 왕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의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단 몇 분 전 예고 없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다. 왕실 전용 연락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은 굳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귀국이나 개인 일정 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움직임이었다. 오랫동안 왕실을 취재해온 이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종류의 신호였다. 긴급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문제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더 이상 공식적인 왕실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국 왕실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인물, 해리 왕자였다. 그는 이미 수년 전 왕실의 전면에서 물러났고 대서양 건너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리감이 커질수록 그의 이름은 더 자주, 더 민감한 순간마다 소환되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귀국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나 개인적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하지만 왕실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속도였다. 모든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통상적인 일정 조율 과정이 생략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왕실은 언제나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기관이다. 그런 왕실이 예외를 허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범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가 런던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일반적인 외교 왕실 이동 루트와 다르다는 점이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 내부의 의전 체계와 보안 기준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즉각적인 대응을 전제로 한 선택이었다. 누군가는 이 움직임을 두고 왕실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왕실은 무엇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었을까? 해리 왕자는 왜 이토록 급하게 귀국해야 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움직임이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실을 취재해온 지난 10년 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해왔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순간들이다. 왕실은 언제나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기 직전의 공기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특히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위반도, 갈등도 아닌 훨씬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바로 품위였다. 왕실에서 품위란 단순한 예절이나 복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 그 자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며 한 개인의 행동이 왕실 전체의 신뢰로 직결되는 기준선이다. 해리 왕자의 이름과 함께 이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과거에도 그는 여러 차례 기존 왕실 규범과 충돌해왔고 그때마다 영국 사회는 격렬한 논쟁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논란의 핵심이 개인적 발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왕실의 상징성 그 자체를 건드렸다는 점에서였다. 왕실의 상징은 말보다 강력하다. 특히 의전, 복식, 공개석상에서의 태도는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상징이 흔들릴 때 왕실은 반드시 반응한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리두기로, 그리고 드물게는 즉각적인 조치로. 해리 왕자의 귀국은 바로 그 드문 경우에 해당했다. 아직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외부에서 방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왕실이 어떤 기준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왕실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만큼 상황이 민감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감한 상황일수록
왕실은 더 적은 말을 선택한다. 대신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리 왕자의 귀국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였던 셈이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의 시간표는 분명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두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짧은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그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다. 왕실의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오래된 규칙과 새로운 현실이 다시 한번 충돌하기 직전의 신호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장면들은 단순한 귀국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왕실이라는 이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왕자가 서 있다. 해리 왕자의 귀환 소식이 외부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을 때 왕실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국 왕실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다. 그것은 내부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되었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음을 암시한다. 문제는 그 논의의 성격이었다. 단순한 가족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따라 왕실의 대응 수위는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은 이유는 해리 왕자의 개인적 행보가 다시 한번 왕실의 경계를 건드렸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이미 왕실의 공식 규율에서 벗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왕자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다. 이 애매한 위치는 그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끊임없는 감시와 해석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회색 지대다. 명확하지 않은 지위는 언제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최근 그의 공개 행보가 지닌 상징성이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특정 행동이나 연출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왕실의 이미지와 직결된 메시지로 읽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리 왕자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 장면은 이미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왕실은 더 이상 이를 개인적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왕실은 본질적으로 통제의 조직이다. 감정이나 즉흥성보다는 규칙과 전통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해왔다. 그렇기에 왕실이 개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안이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선은 공개적 비난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형태로 그어질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왕실의 의전 및 상징 관리 부서였다.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주기운 이 조직은 왕실 구성원들의 복식, 태도, 공개 석상에서의 모든 비언어적 요소를 관리한다. 이 부서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발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왕실의 외형과 권위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왕실에서 외형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그 이상이다. 해리 왕자의 귀환 결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내려졌다. 공개적인 경고나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당사자를 직접 불러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이는 왕실이 아직 완전한 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동시에 이 사안이 외부로 더 확산되기 전에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극도로 제한된 인원만 공유한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 내에서도 일부 고위 관계자들만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받았다. 이는 불필요한 추측과 내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왕실은 언제나 외부보다 내부의 동요를 더 경계해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리 왕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는 이미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귀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했다.
왕실의 시계는 느리게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이번 귀환 역시 오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문제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왕실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되찾기로 선택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왕자의 귀국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왕실이 스스로의 경계를 재확인하고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개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왕실은 이 귀환을 통해 무엇을 바로잡고자 했는가? 그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움직임이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왕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규칙을 세상 앞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차가울 가능성이 높았다. 왕실에서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이며 선언이고 침묵 속에서 전달되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 수세기 동안 영국 왕실은 복식과 자세, 표정 하나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왔다. 어떤 단추를 채우는지, 어떤 색을 선택하는지, 심지어 넥타이를 매는 각도까지도 모두 기록되고 해석되어 왔다. 그렇기에 최근 해리 왕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 질서의 근간을 건드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의 장면이 공개되었을 때 왕실 내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외부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유나 시대 변화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왕실의 시선은 달랐다. 그 장면은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왕실의 상징 체계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분류되었다. 왕실에서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와 해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 장면이 지닌 맥락이었다. 해리 왕자는 더 이상 공식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여전히 대중의 눈에는 왕실의 얼굴 중 하나로 인식된다. 그의 행동은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왕실 전체의 태도로 확장 해석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실은 강한 불편함을 느꼈다. 통제되지 않은 상징은 언제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왕실의 복식 규범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지만 그 변화는 항상 내부 합의와 명확한 기준 아래 이루어졌다. 자발적 일탈이나 개인적 해석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그러한 규칙을 우회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곧 권위에 대한 조용한 도전으로 해석되었다.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유형의 균열이었다. 내부 문건을 통해 전해진 표현 중에는 상징의 오용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는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닌다. 왕실에서 상징은 공동의 자산이며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리 왕자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라도 그 상징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비쳤다는 점에서 왕실은 이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이러한 판단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공개적인 비판이나 언론을 통한 압박이 아닌 직접적인 소환과 내부 논의를 통한 정리라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이는 왕실이 아직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당사자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왕실은 언제나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해리 왕자에게 이 상황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을 것이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통과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갈등의 초점이 발언이나 주장보다 훨씬 미묘한 영역, 즉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말보다 해석의 여지가 넓고 그렇기에 더 위험한 영역이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세대 간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일부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상징의 의미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고 보았고, 다른 일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세했던 의견은 후자였다. 왕실의 상징은 시대 변화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이자 기준 설정이었다. 해리 왕자의 사례는 앞으로 왕실과 거리를 둔 구성원들이 어떤 선까지 넘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은 이 선을 명확히 그어둘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옷이나 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상징이 흔들리면 제도도 흔들린다. 왕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 상징의 문제를 인식한 왕실이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해리 왕자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균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왕실의 시선은 이미 그 다음을 향하고 있었다. 해리 왕자가 영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도 비난도 아니었다. 왕실이 선택한 분위기는 철저히 중립적이었고 그 중립성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였다. 모든 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그의 이동 동선은 최소한의 인원만이 공유했다. 왕실은 이번 사안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듯 보였다. 그러나 문이 닫힌 공간 안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왕실의 핵심 회의는 언제나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나치게 단정하고 장식이라고는 오래된 초상화 몇 점과 묵직한 서류함이 전부다. 왕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록 공간을 비워둔다. 불필요한 요소가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공식 직함보다 역할이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왕실의 상징과 규율을 관리하는 인물, 대외 이미지와 여론을 분석하는 인물, 그리고 왕실의 장기적 안정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함께했다.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은 이 문제가 단기적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대화의 시작은 조용했다. 누구도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사실이 정리되었다. 어떤 장면이 공개되었는지, 그 장면이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언론과 국내 여론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차분하게 공유되었다. 왕실은 언제나 감정보다 데이터를 먼저 본다. 여론의 흐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곧이어 논의는 본질로 들어갔다. 해리 왕자의 행동이 왕실의 기준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로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 지점에서 의견은 갈렸다. 일부는 그가 더 이상 공식 구성원이 아니므로 왕실이 개입할 명분이 약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매한 위치가 반복적인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왕실에서 선례는 법보다 강력하다. 한 번 허용된 것은 기준이 되고 기준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해리 왕자의 사례가 선례로 남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왕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 점이 다수의 참석자들을 설득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왕실은 결국 문제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영역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왕실 상징의 관리라는 틀 안에서 재정의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실은 특정 인물을 처벌하거나 비난하는 위치에 서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문제의 초점을 사람에서 제도로 옮긴 것이다. 이 결정은 해리 왕자에게 전달될 메시지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기도 했다. 왕실은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다. 대신 앞으로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왕실에서 가장 무거운 경고는 말이 아니라 조건의 형태로 전달된다. 회의 말미에 이르러
참석자들은 한 가지 사실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치는 외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왕실 구성원들, 그리고 왕실과 느슨하게 연결된 인물들 모두에게 기준을 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해리 왕자의 귀환은 그 시작점에 불과했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회의실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 특유의 방식으로 변화는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정 조율의 방식이 달라졌고 소통의 창구가 조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이 장면은 왕실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지만 핵심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보수적인 조직, 개인의 사정보다 제도의 연속성을 우선하는 구조. 해리 왕자는 그 구조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외부다. 왕실이 내부 정리를 마친 뒤 어떤 방식으로 그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될 것인가? 침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입장을 드러낼 것인지 왕실의 선택은 곧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왕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낸다. 해리 왕자의 귀환 이후 며칠 동안 공식적인 발표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언론과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수많은 해석과 추측을 낳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왕실이 선택한 말하지 않음은 곧 외부 세계가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셈이었다. 영국 언론은 이 공간을 놓치지 않았다. 일부 매체는 이를 왕실의 강경한 태도로 해석했고 다른 매체는 조용한 화해의 신호로 읽었다. 같은 침묵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조차 확신을 갖고 단정 짓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대중의 반응 역시 분열되어 있었다. 해리 왕자를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아야 할 인물로 보는 시선과 여전히 왕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인물로 보는 시선이 충돌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전통적 왕실 지지층 사이의 인식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쪽은 변화와 자유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책임과 상징성을 강조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해리 왕자 개인을 넘어 왕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이 이러한 여론의 분열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즉각적인 해명이나 입장 발표는 오히려 논쟁을 한 방향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었다. 왕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단기적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침묵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해석은 사실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언론에서는 왕실이 해리 왕자를 사실상 관리 대상으로 다시 편입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이는 왕실의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해석이었지만 한 번 형성된 서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왕실은 이 지점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침묵을 깨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선택된 것은 간접적인 신호였다. 일정의 변화, 의전상의 미세한 조정, 그리고 특정 인물들의 동선에서 감지되는 거리감. 이런 작은 변화들은 공식 발표 없이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여론은 이러한 신호에 즉각 반응했다. 일부는 이를 냉정한 경고로 해석했고 일부는 관계 재정립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왕실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각자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는 계속해서 변주되었다. 이는 왕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식이기도 했다. 명확함 대신 모호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결론에 모든 시선을 묶어두지 않는 전략이다. 해리 왕자 본인에게 이 시기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외부에서는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왕실과의 합의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그 역시
상황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였다. 왕실과 개인, 전통과 변화, 침묵과 해석, 이 모든 요소가 뒤엉킨 가운데 여론의 파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중요한 것은 이 파도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잦아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왕실과 해리 왕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계산된 선택을 이어가야 했다. 이 장면은 현대 왕실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준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해석되고 소비되는 시대에서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한 방패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은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한다. 여론이 만들어낸 수많은 해석 속에서 왕실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결론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는 다음 장에서 점차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겉보기에는 차분해진 듯 보였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다른 이슈로 옮겨갔고 대중의 관심도 서서히 분산되었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파장이 잦아들 때야말로 방향을 확정하고 기준을 굳힐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왕실은 언제나 소음이 사라진 뒤에 가장 단호한 결정을 내려왔다. 해리 왕자의 문제는 더 이상 단일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전환되었다. 완전한 분리도 모호한 공존도 아닌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내부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었다. 왕실은 감정적으로 단절을 선언하는 조직이 아니며 동시에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조직도 아니다. 논의의 핵심은 경계였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며 어디서부터가 왕실의 책임인가? 해리 왕자는 왕실 직무에서는 물러났지만 상징적 지위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열쇠였다. 왕실은 그 경계를 명문화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었다. 내부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정 상황에서의 복식 행동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안, 왕실 상징 사용에 대한 조건을 재정비하는 방안, 그리고 필요할 경우 거리두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까지. 어느 하나 쉬운 선택지는 없었다. 각각의 선택은 다른 파장을 동반했고 그 파장은 영국 사회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다. 왕실의 논의가 해리 왕자 개인보다는 그를 둘러싼 구조와 환경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문제를 감정의 영역에서 제도의 영역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왕실은 특정 인물을 통제하기보다 그 인물이 놓인 틀을 재설계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해리 왕자 역시 이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분명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호한 위치에 머물 수는 없다는 신호였다. 그는 왕실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외부인이라는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통해 그 균형이 한계에 도달했음이 드러났다. 왕실과 개인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상호 기대다. 왕실은 상징적 절제를 기대했고 해리 왕자는 개인적 자유를 기대했다. 이 두 기대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공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과정을 통해 분명해졌다. 그렇기에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명확해지는 대신 이전보다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왕실은 이 선택을 서두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기준이 정리되고 있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논의되었다. 왕실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해리 왕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침묵을 유지할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거리 설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의 선택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왕실과의 관계 서사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 제6장은 바로 이 긴장 상태에서 멈춰 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공식적인 변화도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선은 이미 그어지고 있었다. 왕실과 개인 모두가 그 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왕실의 미래 서사 속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 것인지는 다음 장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결말보다 기록에 의해 완성된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보다 그 결정이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해리 왕자를 둘러싼 이번 일련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식 선언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지만 왕실의 서사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장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정의의 이야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명확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거나 공격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미세한 변화들이 축적되며 하나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특정 행사에서의 역할 조정, 상징 사용에 대한 암묵적 기준, 그리고 거리의 감각. 왕실은 늘 그래왔듯 큰 소리 없이 구조를 바꾸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외부의 시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질서를 재정렬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이었다. 해리 왕자의 이름은 여전히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 맥락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변화된 관계의 예시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왕실이 의도한 결과에 가까웠다. 개인의 행동을 문제 삼기보다 제도의 기준을 드러내는 사례로 전환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왕실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를 관찰자의 위치에 놓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왕실의 일관성이었다. 외부의 압박이나 여론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초기 내부 논의에서 설정된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왕실이 단기적 인기나 즉각적인 반응보다 장기적 안정과 서사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왕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이다. 해리 왕자 개인에게 이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오랫동안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왕실의 일원으로 태어났지만 왕실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인물. 이번 사안을 통해 그는 그 경계가 더 이상 유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했을 것이다. 선택은 강요되지 않았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왕실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일은 위기가 아니라 조정에 가까웠다. 제도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대 변화 속에서 어디까지를 수용하고 어디서부터를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해리 왕자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례가 되었고 그 사례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될 것이다. 왕실은 그렇게 기억을 관리한다. 역사는 늘 결과만을 기록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사안 역시 명확한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왕실의 태도와 방식이 더 많은 해석을 남겼다. 침묵, 거리, 상징의 재배치, 이 모든 요소는 왕실이 여전히 자신만의 속도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점차 일상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새로운 논란이 등장하고 또 다른 인물이 주목받겠지만 이번 경험은 왕실 내부의 기준으로 남아 조용히 작동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다음 선택과 다음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왕실의 서사는 그렇게 축적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왕실은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유연함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해리 왕자를 둘러싼 이번 일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었다. 완전한 개방도, 완전한 폐쇄도 아닌 관리된 거리. 그것이 현재 왕실이 선택한 해법이었다. 이 장면은 훗날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른다.
한 왕자의 귀환이 아니라 한 제도가 스스로의 경계를 다시 그은 순간으로 화려하지 않았기에 더 분명했고 조용했기에 더 오래 남을 선택으로 말이다. 그리고 왕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